자, 이번 휴일은 좀 길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기다리고 기다려서 장이 열렸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9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주식을 보유한 상태라면 선택이 참 어렵겠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 때마다 설명을 항상 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도저히 이런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매하는 것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대폭락장 이후에 단군 이래 처음 보는 역사적 상승장이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고, 저 시기에서 돈맛을 보거나 매매가 잘 풀리신 분들은 계속 이런 상승만을 기대하다가 이런 상승장이 앞으로 평생 다시 올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2020년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악명 높은 박스피라 불렸는데 지금 시장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단순히 급등주만 보더라도 평생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자리 수준, 원래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으로 돌아왔다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예시를 든 게 시젠인데 그냥 원래 성질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급등주가 경험하는 것을 코스피도 그대로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보시다시피 답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신나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거를 유지해주는 단계까지 끌고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하락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황금선 위를 유지해주는 단계가 1, 2주로는 부족하고 최소 한 달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그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항상 증시가 반등하면 뻔한 수급인 JP모간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금융투자가 들어왔다던가 다 뻔한 수급이라서 나중에 결국에 이 단타 수급이 나갈 때 오늘처럼 분위기를 망치고 나가면서 계속 박스피를 만들어 버리거나 계단식 하락을 유도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르기 위해서는 지난 상승장처럼 무식하도록 강한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던가 아니면 JP모간이 무한대로 금융투자라든지 JP모간이 이렇게 하루 이틀 사고 팔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3달, 4달 계속 무한대로 매일 쉬지 않고 매수를 해주던가 그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상승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증시가 안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개인이 풋옵션에 몰빵을 해버리면 갑자기 날 잡아가지고 삼성전자 2% 상승과 함께 코스피 1, 2%를 한 방에 반등시켜서 영혼까지 털어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용잔고가 바닥을 치는 날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도 테마에서 적당히 먹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금융투자 수급도 뻔했습니다. 지난 만기일에 신나게 들어오긴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증시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지나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면 저가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하락장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단기로 봤을 때 지수가 그래도 유지되다가 오늘 음봉이 갑자기 또 나왔습니다. 단기로는 봤을 때 첫 하락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분위기 보면 좀 다양하게 좀 위협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3%대, LG화학, 삼성전기, 삼성 SDI 좀 다양하게 평소보다는 좀 다양하게 하락이 나왔다는 거. 첫 상승이 중요하듯이 첫 하락을 잘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해서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빠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형주를 함부로 샀다가 하루 이틀 2, 3% 수익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걸 실현시키면 좋은데 계속 끌고 가다가 그대로 며칠 뒤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에 지금은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것은 청당 글로벌을 매매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초반부터 바로 공략을 시작했는데, 이건 제가 금요일 시장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렸던 게, 신규주가 이렇게 몸통이 살아있으면 그 뒤에도 먹을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신규주는 대응하기가 참 수월한 게, 이렇게 신고가에 근접해서 몸통이 살아있다면 장중에 한 번쯤은 이걸 터치해줄 때가 참 많아가지고 공략하기가 수월합니다. 청당 글로벌 시간의 거래에서 5%나 상승이 나왔는데, 고점이 7.8, 약 8%에서 마지막 체결에 3% 정도 내려앉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 가격과 당일 설정이 되는 시초가가 참 중요한데, 시간의 거래 8,030원이 종가, 그리고 8,240원이 고점인데 시간의 거래 가격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16%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건 시초가부터 제가 생각했던 경우의 수와 완전히 틀려지게 되었는데, 일단 이런 종목을 대응하는 쉬운 방법은 중요한 자리가 일단 8,400원입니다. 시간의 거래도 8,400원에 못 미치긴 했지만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가감하게 8,400원 이하에서 넣거나, 아니면 초반에 눌렸을 때는 무조건 눌림에서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뭐 잠깐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걸 한 번쯤은 터치를 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경우의 수가 시초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참고를 하는 시간의 거래 가격은 종가랑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8,030원, 8,240원, 그 전 고점 중요한 자리가 8,400원이지만 시간의 거래까지 추가를 하면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종가 기준으로 8,030원 위냐 아래냐, 이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가 8,030원이라면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초가에 잡던가, 아래라면은 조금 매수가 약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시간의 거래 종가를 이 8,030원을 회복해 주는 것을 보고 들어가거나, 적당히 눌린다 싶을 때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8,030원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8,840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눌림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수직으로 상승했으면 뭐 손을 쓸 수가 없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적당히 눌리는 구간이 8,400원 근처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눌렸을 때 다 들어갔던 것을 끝까지 좀 버티고 싶었지만 줄 때 먹자 생각을 했고, 또 상한가까지 잠겼을 때 3천만 원 정도 남겨놨었는데 나머지 3천만 원도 전부 다 털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갑자기 VI가 걸리면서 VI 풀렸을 때 상한가의 마감을 강하게 해서 안 털어도 됐었을 텐데 좀 심하게 털어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털어낼 때는 100만 주 쌓였다가 매도가 우르르 나오면서 매수 잔량이 한 40만 주까지 줄어들 때는 신경을 별로 안 쓰지만, 그렇게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두 번째 반복을 할 땐가 여기 호가 남은 게 한 5만 주까지 줄어들길래 저는 그때 털렸습니다. 한 2, 30만 주까지 남았으면은 절대 털리지 않았을 텐데 2만 주 남은 것을 보고 이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털려버렸습니다. 자동 매도라도 설정한 만큼 호가창만 보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문이 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으며, 꼭 상한가를 먹는 종목은 제가 매도를 하면 절대 안 풀리고, 제가 매도 안 하고 끝까지 버텨보면 상한가 여러 번 풀리면서 결국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청당 글로벌만 여러 번 매매를 하다가 초반에 바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해인이라든지 대명에너지라든지 변동이 있었지만 차라리 종가를 보고 판단해보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확실하게 2만 원이야. 해인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보합해서 마무리를 하냐.
종가를 보고 판단하자 싶어서 다른 것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퍼스텍이 지금 거래 대금이 3천억을 찍고 있는데, 자,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도 몸통이 어느 정도 살아 있으면 다음 날에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가 5,440원, 주봉상 그전 고점, 역사적 신고가는 힘들고 주봉상 이전 고점 5,440원을 기준으로 보면 되며, 그리고 항상 체크해야 될 게 이걸 올린 주체가 뭐냐? 역시나 JP모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10분 전에 봤을 때 하더라도 순매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순매수 20만 주 가까이 들어오다가 단타로 전부 다 나가버리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요즘 숨쉬듯이 체크하는 것은 어떤 급등주가 있으면 이걸 올린 주체가 JP모간인지를 무조건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얘들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거래대금만 믿고 종가 캔들 모양이 예쁘다면 충분히 종가 매수도 할 수 있는데, 이 수급이 있다면 엇박자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얘들이 대량 들어왔을 때는 절대 추격을 하지 말고, 추격을 하면 이런 꼴이 날 수가 있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단타로 들어온 물량 다 나갔는데도 캔들이 멀쩡하다, 그 전에 고점을 좀 지켜주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종가나 시간의 거래 보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미 금요일에 들어왔던 거 지금 주가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고점에 전부 다 먹고 도망갔습니다. 이래서 엇박자로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요즘에는 11시 넘으면 매매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종가 기준으로 보거나 시간의 거래 늦더라도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게 더 마음 편하기 때문에 지금 JP모간한테 밥그릇도 뺏기고 장중엔 함부로 찔러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하락은 결국 폭락을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목요일 동시 만기일까지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